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인문여지도 해설 방송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5월 7일 금산으로 충청인문여지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금산 지역은 자주 지나갔죠. 금산 지나서 용담댐 쪽으로 캠핑 가면서도 많이 지나다니고, 금산 인삼시장에서 인삼튀김 사 먹으러도 많이 들리고, 금산에 대한 추억은 그렇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금산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금산으로 떠나는 임진왜란과 금산 인삼에 대한 답사,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는 권충민공 순절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문화재 자료 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강가 용담댐에서 진안 쪽에서 흘러나와 영동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물길에 인접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바로 앞에가 닥실나루가 되겠고요. 이따가 아니죠. 본방송 본편을 보시면 임병조 지략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여기로 일본 왜군들이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렇게 도강을 해서 금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가 금산 읍내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왔던 거기를 여기 권충민공이 대항을 했던, 격상전을 했던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리상으로는 그렇고요. 비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답사를 갔을 때 현장 모습 지금 보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사전 촬영을 가서 비각을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비각 안에 비가 보이시죠? 일제 강점기 때 훼손된,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된 비를 다시 조각을 찾아서 맞춰서 세워둔 비라고 합니다. 관리가 그렇게 썩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훼손됐던 비석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복원 후에도 관리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훼손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뭐 기념물이든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감안했을 때 문화재 지정을 받았겠죠. 네, 문화재 자료입니다. 저거는 멀어서 글씨를 자세히 읽지는 못했지만, 비각을 새로 복원했을 때 세운 뭐 복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중수했을 때 어떤 기록 같은 거를 적어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는 이렇게 됐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가끔 현장에서 보면 보이긴 하는데 비석 안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흰색으로 뭘 칠했다가 그나마도 벗겨져 나가서 지금 저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요 주차되어 있는 이 앞쪽으로가 물길이고요. 이 건너가 일본군들이 진을 쳤던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앞에가 닥실나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권충민공 손절비를 보셨고요.
권충민 공이 누구냐? 뭐 본편에 보시면 임병조 지리학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제가 잠깐 자료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니까. 예. 금산군은 백제시대에는 진내군 또는 진내을군이라고 했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덕왕 때 진예군이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고려 초에 진예현으로 하였다가 1305년 충렬왕 때 금주군으로 승격시키고 불이현, 청거현, 무풍현, 진동현의 5현을 소속시켜서 지금주사를 두어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 태종 13년에 금주군을 금산군으로 개칭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산면 일대는 그 금산군 진산면이죠. 일대는 백제 시대 때 진동현이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황산군의 속현이었다고 합니다. 고려 초에 옥계부로 고쳤다가 1305년 충렬왕 때 금주군으로 소속을 시켰습니다. 1390년에 다시 고산현의 속현으로 한 것을 조선 때 태조 2년에 만인산에 태조의 태를 모신 후에 진주군으로 승격시키고 진주지사를 두어 다스리게 했고요. 태종 13년 때 진산군으로 개칭했다고 합니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진산군이 금산군에 병합이 되고 1962년까지 전라북도 지역이었으나 1962년 12월에 충청남도로 다시 편입이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권충민공은 본명은 권산해입니다. 권산해. 조선 단종 때 종부시 첨정을 여기만 관리인데요. 본관은 안동시입니다. 안동권 시이고요. 시호가 충민입니다. 시호가 충민. 그래서 권충민공 순절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권충민공은 세종 22년에 천거돼서 녹사, 주부 이런 훈계를 받았는데 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종 2년에 처음으로 종부시 첨정을 지냈고요. 1455년에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울분을 못 이겨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가 조정에 나올 것을 이제 여러 번 재촉도 하고 했다는데 이제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고요. 성산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차명됐죠. 예, 이 소식을 듣고 그 사건에 가담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관직을 박탈당해서 자손들도 100년 동안 벼슬길이 막혀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1789년 정조 때 그 신원이 복권이 돼서 신원복관이라는 것은 억울함이 풀리고 관작도 복관되는 거를 신원복관이라고 합니다. 정조 13년에 복관되고 15년에 2조 참판, 고종 22년에 2조 판서에 추중돼서 죽은 후에 예천 노봉서원하고 경주의 은곡서원에서 지금 권충민공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시 첨정을 지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부시 첨정이 뭐냐? 종부시라는 관청에 첨정이라는 벼슬을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부시는 조선시대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의 편찬과 종실의 잘못을 규탄하는 임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관서입니다. 왕실의 계보인 보첩을 관장하던 관서는 고려 때 전중성으로부터 비롯됐고요. 그 명칭이 변화가 심했습니다. 개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종부시는
태조 1년에 태조의 이제 관제신령 때 전종시로 출발을 해서 태종 1년에 종부시로 개칭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름이 바뀌다가 세종 때 제내 제군부가 종친부,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종친이라는 말 많이 하죠. 종친부로 개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독립을 했고, 종부시는 종친 간의 친목을 꾀하고 비위를 귀찰하며 10년에 한 번씩 선원록을 소찬하고 3년마다 종실 보첩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그 밖에 이제 왕자, 왕녀의 이제 홍가 때에는 그 일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관원으로는 조선 초에는 이제 판사 둘, 경 둘, 소경 둘, 승 하나, 직장 2명 이렇게 조직을 꾸렸고요. 1439년에는 도제조 둘, 제조 둘, 주부 1, 겸주부 1 이렇게 설치를 했고 1460년에 세조 때는 판관과 겸주부가 혁파되고 판사는 정, 그러니까 종부시 정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소윤은 첨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종부시 첨정 이렇게 명칭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무하는 관서 명칭과 직책, 이렇게 쉽게 요즘 말로 치면 홍성군 문화관광과 과장 이런 식으로 종부시 첨정 이렇게 불린 겁니다. 왕실의 그러니까 이분 직책을 보면 왕실의 비리 뭐 그러니까 감찰이죠. 감찰 요즘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감찰인데 왕실 감찰 정치인들의 감찰을 했다 그러면 이분의 성격이 뭐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중과 부적임을 알면서도 왜군을 맞서 당당하게 자기의 그 본분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 자세한 내용은 임병주 지리학 박사님께서 본편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본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들렸던 곳이 고경명이라는 분의 그 비각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고경명은 또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각, 요게 비각에 있는 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찬가지로 전부 파괴된 것을 다시 여기에 지금 파괴됐던 조각이죠. 원형입니다. 저게 원형을 떠서 비각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금산 읍내입니다. 읍내 금산 읍내고요. 지금 비각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너무 작은가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분이 여기서 이제 싸웠던 거니까 이 산, 지금 이 산을 배경으로 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금산성에서 있던 왜군들을 이 벌판에서 이 벌판을 누운 벌, 누워있는 벌판이다. 그래서 누운 벌이라는데 위성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위성지도로 보시면 벌판의 모양이 이렇게 길조각에 그래서 누운벌이라고 했나봐요. 산과 산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삼면이 산이죠. 여기가 여기에서 전투를 왜군과 전투를 해서 결국은 전멸하는
비운을 맞은 그래서 비각이 그 임진왜란 때 영웅이죠 영웅.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비각이고요. 네. 뒤에 깨진 거 보이시죠? 여기 예. 그래서 다시 세워놓은 그런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에 아픔이 서려 있는 예. 현장에 세워진 영웅을 기리는 비석인데 굉장히 초라한 현장을 보셨습니다. 고경명 선생은 금산 700의총 굉장히 유명하죠. 700의총에 모셔져 있습니다. 700의총에는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고경명 선생 요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의병이었기 때문에 관직이 없어요. 의병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경명, 조헌, 영규대사를 비롯한 700명의 의사가 묻혀있는 묘역입니다. 대한민국 사적 105호로 지정이 됐고요. 임진왜란 때 싸운 700명 의병들이에요. 의병들 관군이 아니고 무덤과 사당이 있습니다. 고경명이라는 인물은요 조선 중기의 이제 문신이고 의병장입니다. 시호는 총렬이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라 좌도 의병장으로 활약을 하다가 금산전투에서 순국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뭐 좀 그 광국 원정공신 책록도 되고 의병장 활동을 치하받아서 선무 원정공신에 추서되기도 했답니다. 백인걸의 문인입니다. 진사시에 명종 때 진사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해서 급제는 했는데 관직에 역시 나가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종비 인순왕후의 친정 외삼촌인 이제 이적반서 일양과 그 일파의 전행을 3사에서 논할 때 교리로 참석했다가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김백균을 거쳐서 일양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각돼서 울산 군수로 자천당하고 자천당했다가 바로 파면을 당하는 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분이 그 금산에서 의병으로 전투를 했던 그 사실인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담양에서 6,000명의 의병을 모아서 왜군과 교전을 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인터넷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담양에서 6,000명을 모았다. 근데 고경명 선생 비각에 가면 비각에는 광주에서 모았다고 되어 있고요. 고경명 선생 비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거기는 또 고경명 선생의 고향인 장흥에서 6,000명을 모았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 은진을 거쳐서 이제 금산에서 왜군하고 이제 교전하던 중 7월 이제 전주 흥덕에서 추가로 이제 온 왜군과 상대하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뒤쫓아온 왜군의 칼에 맞아서 전사를 했고 그의 아들 고인우 역시 남은 의병과 함께 전사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란 후에 이제 호남 유생들이 세운 광주의 표충사에 가시면
고경명 선생과 그 두 아들 고종호, 고인우 그리고 유팽로, 안영의 손자를 함께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백인걸의 문화라고 하는데 백인걸은 조선시대 때 이제 학자죠, 학자. 조광조의 문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조광조의 문인으로 있었는데, 백인걸이라는 사람은 조광조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옆에다가 조광조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학문을 사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사림의 어떤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림은 전원이나 산림에서 전원의 산림에서 유학을 공부하는 문인이나 학자들을 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세기 전후에 조선 중기 중앙정계를 집권했던 정치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고경명 선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이제 본편에 보시면 이번에는 임명조 지리학 박사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잘, 또 역사 담당 선생님도 함께 동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답사에는. 그래서 굉장히 명쾌한 또 역사적인 해설도 함께 해주십니다. 본편을 보시면 정말 재밌고 금산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실 거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편을 바쁘시더라도 이번 금산 답사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산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금산하면 인삼이죠. 그래서 금산에 가시면 금산 지역에서 인삼을 최초로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 개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고 일부 고성화 공원화가 돼 있고요. 금산 인삼 축제를 할 때 바로 이 공원에서 인삼을 처음 재배를 했다는 강씨라는 인물에게 재앙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산 인삼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금산에 가시게 되면 뭐 개삼터 공원도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금산 인삼을 처음 심었다는 재배했다는 개삼터 공원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는 산이 진산입니다. 진산. 그 다음에 여기에 강씨를 배양한 사당, 그 다음에 이 앞에 공터는 강씨와 관련된 설화를 인형으로 이렇게 테마 공원으로 조성을 해놓은 거고, 이게 강씨라는 사람이 살았던 초옥이라고 복원을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뭐 원형은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상상으로 해서 복원을 했겠죠. 개삼터에서 바라본 금산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지형인데요. 이렇게 양쪽에 산이고 골짜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바람이 바로 잘 내려오겠죠. 이런 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개삼터 공원. 인삼에 대해서도 본편에 임명조 지리학 박사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또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문화관광 해설사의 해설 다음에 임명조 선생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금산 인삼에 대한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백령성입니다. 백령성. 금산의 백령성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인삼과 임진왜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닌데, 백령성을 찾아간 것은 우리가
평소에 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곳, 전혀 의외의 곳에 성이 하나 있습니다. 금산에.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 성에 대해서 뭐 본편에서 보시면 왜 이런 곳에 성이 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성지도입니다. 그 백령성이 있는 위성지도인데요. 지금 여기가 금산 읍내입니다. 금산 읍내고요. 방금 갔다 온 이제 계삼터 공원, 그 다음에 이쪽 위쪽으로 가면 고경명 선생 순절비 여기죠. 여기 순절비 계삼터 공원 그렇게 있고요. 시내를 벗어나와서 이렇게 오시면 지금 여기가 백령성입니다. 백령성이고요. 이 길을 쭉 따라서 넘어가면 다음번에 갈 이제 금산 이치 전적 대첩 이치 대첩 대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완주로 넘어가는 길인데 요 위치 이 금산에서 돌아서 나와서 이치를 거치지 않고 요게 지금 대둔산이거든요. 대둔산을 넘어가지 않고 좀 순탄한 길로 해서 이렇게 이 대둔산 자락을 돌아서 논산으로 빠지는 요 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위성지도는 좀 보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이죠. 금산군이고 이 강이 맨 처음 갔던 그 강입니다. 그래서 건축민공 순절비가 있는 곳이고요. 요 길 따라서 쭉 가시면 영동입니다. 영동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순절비 건축민공 순절비를 지나서 이렇게 시내로 들어오시면 시내를 지나서 요 길 따라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가 충렬사고요. 충렬사 바로 맞은편에 고경명 선생 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은벌 전쟁을 했던 그리고 시내를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 길로 이렇게 오시면 백령성입니다. 여기가 백령성이고요.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이치 대첩지.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여기 바로 진산이거든요. 태조에 태실이 있다는 진산. 그래서 대전으로 이렇게 가고 이치를 넘어서 오시면 이제 배티제라고 그러죠. 이제 넘어서 오면 이렇게 산 등성을 타고 대둔산, 요게 대둔산입니다. 대둔산 산등성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은 논산, 이쪽은 완주를 거쳐서 전주로 가는. 그래서 본편에 보시면 계속해서 임병조 지리학 박사님이 여기 이치 전투, 이치 대첩지와 요 밑으로 내려가서 웅치, 그다음 웅치를 지나서 전주 이렇게 가는 요 전투를 루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전주 쪽으로 왜군들이 진격하기 위해서 이 루트를 지나서 이치를 넘어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전주로 내려가고 한 팀은 그 다음에 한 부대는 이 밑길로 해서 쭉 내려가서 웅치를 거쳐서 전주로 가는 진안 쪽으로 해서 진안을 거쳐서 전주로 가는 이 두 개의 부대로 나눠서 전주성 공략을 시도를 하게 되죠. 그때 왜군들이 이 길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그러니까 이치로 넘어서 대둔산 산등성을 타고 가는 길보다는 이쪽 길이 굉장히 평탄해요. 근데 이 길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군들이. 그래서 천만 다행스럽게도 일로 갔으면 글쎄요. 이쪽 길에서는 왜군들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국군이 승하려고 그랬든지 이치를 넘어가면서 여기서 대패를 하는 그래서 대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백령성은 여기 입니다. 백령성에 가시면 여기는 6.25 전쟁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도 큰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산성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600고지 전승탑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600고지 전승탑. 그때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었나 봐요. 북한군들이. 그래서 여기서 큰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령성에서 내려다본 금산 방향입니다. 이쪽이 금산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백령성을 넘어서 지나서 가다가 우측으로 가면 이치로 대전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논산과 전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표지석이고요. 600고지 전승탑에서 지나서 쭉 올라오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여기가 백령성 성벽입니다. 성벽. 지금 다 허물어져서 허물어진 성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거리가 멀진 않은데요.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의 성은 아닙니다. 지금 성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 앞에 큰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그 산에 속해 있는 작은 봉우리에 백령이라는 봉우리죠. 봉우리에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지금 드론을 띄워서 주변 경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무주 장성, 무주 진안, 장성, 전주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이게 큰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죠. 보시기에도 사람이 뭐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산은 아니죠. 굉장히 저 산을 넘어서 다니다면 비효율적인 산이죠. 저기가 굉장히 루트가 이쪽이 이제 대둔산 자락에서 내려와서 논산 전주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논산과 전주로 갈 수 있는 방향이고요. 이게 대둔산 방향입니다. 대둔산 방향을 지금 보고 계시고 한 바퀴 쭉 이제 완전히 돌았습니다. 돌아서 다시 굉장히 주변산이 병풍처럼 굉장히 높아요. 주변산이 그 병풍처럼 둘러진 산 안에 이렇게 낮은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백령성이 있는 이게 지금 논산 쪽 방향으로 지금 다시 금산 쪽 방향을 다시 보고 있는 방향이고요. 드론으로 백령성 상공에서 회전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령성터 이렇게 성벽 군데대고 무너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가 성입니다.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눈으로 딱 봐도 뭐 저게 무슨 성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백령성은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하고 건천리 사이에 있는 해발 438m 높지 않죠? 그나마도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서 주차장에서 뭐 한 5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성입니다. 약간 경사도는 있지만 멀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산이 이제 성제산이에요. 성제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백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정상부를 이렇게 감싸면서 축성된 백제 말기에 백제 때 지어진 성입니다. 퇴매식 산성입니다. 백령성은 백령산성이라고도 하고 동남쪽 성벽은 정상부 가까이 지나고 북쪽 성벽은 약간 내려와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전체 둘레가 성 둘레가 207m밖에 안 돼요. 207m.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작죠. 그죠? 결성향교를 조금 뭐 크게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살짝 큰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성 향교 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약간 큰 정도. 동쪽 벽이 50m, 서쪽 벽이 50m, 남벽이 70m, 북벽이 37m 둘레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태매식 산성이라고 했는데요. 태매식 산성이 뭐냐면 산 정상부에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축조된 성을 의미를 합니다. 비상시 피난처로 역할이 강하며 산 정상부의 특성상 면적이 좁고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농성은 불가능하다. 태매식 성은. 근데 이 성에서 발굴할 때 물을 저장했던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로 사방을 이렇게 목책처럼 둘러서 물을 저장했던 목고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지금 전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형태는 그 부소산성 앞에 가시면 부소산성도 거기 발굴하면서 그 목고를 이렇게 그 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얼른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의 종류 중에 이제 퇴매식 말고 포곡식이 있어요. 포곡식 산성은 뭐냐면 골짜기를 끼고 주변 산 정상부와 능선을 따라서 축조된 성입니다. 일단 산을 끼고 능선을 따라서 축조되니까 벌써 규모가 벌써 딱 크죠. 태매식보다는. 태매식은 정상에다가 이렇게 모자 쓰여놓은 것처럼 성을 짓는 거라 그러면 포매식은 제법 큰 산에 능선을 따라서 산 전체에 능선을 따라서 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규모가 태매식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산 정상부에 능선을 따라서 성을 지니까 당연히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성의 형태를 포곡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성 중에 퇴매식, 포곡식 말고 평산성이 있어요. 평산. 이게 평지에 짓는 성. 그러니까 평지에 짓는 거는 대개 읍지, 읍성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올리면 뭐 나간읍성 이렇게 평지에 막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성을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읍지에 그런 그 평지에 성이 있고 그 가까운 산에 퇴매식이든 아니면 뭐 포곡식이든 이런 성이 하나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 그 평지에서 읍성에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나 이런 게 터지면 그 산성으로 대피를 하는 이런 형식의 성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도 본편에 보시면 또 설명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번 답사는 해설도 그렇고 설명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찾아간 곳이 이제 아까 지금 백령성 설명드리면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치대첩지가 이제 마지막 코스로 남아 있습니다. 이치 대첩지는 지금 이렇게 입구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인데요. 대둔산 중어리를 넘어서 전북 완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상 중요한 곳이다. 이제 군사 전략상 중요한 곳이다. 임진 외란 당시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를 휩쓸고 승승장구하던 2만여 병력의 일본군이 호남으로다가 군량미를 얻고자 이것을 넘으려 하였다. 이때 먼저 길목을 지키고 있던 권율 장군이 동북 현감
황진과 1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결사적으로 싸워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로써 전주성과 호남 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 임진왜란의 첫 육전 승리를 장식한 이 싸움을 이치대첩 또는 이치싸움이라고 하며 여기에 힘입어 권율은 행조대첩과 웅치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임진왜란 때 조선군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온 굉장히 역사적인 전투 현장이다. 그 현장에 권율 장군의 승전을 기립하는 이제 또 비석이 있고요. 그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곳이기 때문에 이치 대첩이라고 그래서 대첩,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기리는 곳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치 대첩비와 사당이 있는, 권율 장군의 사당이 있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고 계십니다. 문을 딱 들어서면 이 앞에 있는 것이 대첩비가 있는 비각입니다. 비각. 비각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훼손돼, 원형이 훼손돼서 새로 세운 비석이에요. 원형 비각이 아니고. 그래서 대첩 비각해서 이렇게 안으로 보시면 보시죠. 권율 장군 대첩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원수, 도원수, 권공율, 대첩비 이렇게 있습니다. 비각은 이렇게 생겼고요. 거북이가 많이 만진 것 같아요, 누가. 명장 권율, 임진왜란 당시 명장 권율, 원수, 도원수, 원공, 이치, 대첩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사당. 권율 장군을 모신 사당. 권율 장군은 조선시대에 이제 의주 목사와 도원수를 여기만 문신이자 장수예요. 문신이자 장수. 그래서 중종 32년에 태어나서 선조 32년에 사망을 했죠. 92년 임진왜란 때 광주 목사에 제수된 후에 함락된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면서 금산 이치된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요. 수원 독성 산성에서 또 전투에 승리를 했고, 이치 전투의 공으로 전라 감사에 제수되고, 수도 탈환 후에 행주산성에서 수천의 군사로 진지를 구축한 후 이제 끈질기게 공략한 3만 왜군을, 이때는 3만 왜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서 행주 대첩에 또 기록이 되죠. 그래서 1599년 노안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후에 영의정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권율 장군의 영정이 걸려있는 지금 사당안을 보고 있습니다. 영정을 좀 자세히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액자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참지 못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영정은 나옵니다. 권율 장군의 영정은 있으니까, 저기에 걸려있는 거 똑같은 모양의 영정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산 답사 정말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다고 평가가 되는 답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내내 즐거웠고 날씨도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집중해서 한번
본편을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충청인문여제도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